원일이TV 167번째 이야기입니다. 8.15 광복절을 낀 사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는데 이번 광복절도 정치권과 국민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친일 청산과 친일파 국립묘지 파묘, 이 주장 때문입니다. 이번엔 김원웅 광복회장이 총대를 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발언이 시대 정신에 맞는 시의적절한 말이었다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친일파 파묘법, 이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시대착오적이고 편향된 국민 편가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국민 분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고, 경제는 어렵고, 부동산 대란은 공포스럽고, 코로나 재유행도 걱정인 상황인데, 국민은 범여권이 유도하는 친일 프레임 전쟁으로 또 끌려 들어가게 생겼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일파와 친일 프레임, 그 실체는 무엇인가? 청산해야 할 친일의 잔재는 과연 무엇인가? 2020년 현 대한민국에 진짜 친일이라는 건 존재하는가? 특정 정치 세력이 한 나라의 아픈 역사를 때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친일 프레임의 뒷모습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나라를 둘로 쪼개는데 친일 반일 프레임보다 더 손쉬운 구호가 있을까? 이들 주장대로 국민의 반은 친일파라는 말인가? 어제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제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 스스로 특정 세력의 의도대로 친일 프레임 논쟁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도 국민 여러분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웅 광복회장이 제기한 친일청산 주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복절인 15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발언입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다. 애국가는 친일에 앞장섰던 안익태의 작품이다.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현충원 명당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백선엽이 묻혀있다. 백선엽은 일본을 흠모한 친일파다.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민족과 반민족이다.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화합이 아니다. 이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주의자와 반민족주의자의 갈등 구조로 보는 것, 개인적으로는 운동권의 대한민국 갈라치기는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승만,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지적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켰다.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전해받았다. 그런데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마지막 이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친일파 국립묘지 파묘법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된다. 8월 18일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친일파 파묘법 논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고, 전국은 다시 한번 친일과 반일 프레임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이 SNS를 통해서 김원웅 회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주민 의원, 친일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랬고, 정청래 의원, 여전히 토착 왜구가 암약한다, 이랬습니다. 황희 의원은 통합당은 공산당 때려잡자는 반의 반만이라도 친일 청산의 의지를 가져봐라. 유기용 의원, 통합당은 친일파들의 대변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둘로 쪼개서 보는 겁니다. 친일 청산을 명령하는 국민과 그에 저항하는 토착 왜구 국민. 요즘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 추세가 확연해지고 전당대회 열기도 시큰둥하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러던 차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친일 프레임을 광복절 타이밍에 딱 맞춰서 물꼬를 터준 것 같습니다. 연휴 마치고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여론조사 기관 또 여론조사를 하겠죠. 친일 청산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친일 청산 해야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야겠습니까?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결론은 답정 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결과는 친일 청산 여론 이만큼 높다, 이렇게 나오겠죠. 통합당은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 정국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전력을 문제 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친일 청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냐, 이겁니다. 대전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김원웅 회장을 대전 출신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1944년 중국 쯔짠성 충칭시
태생입니다. 광복 후에 부모인 조선의열단의 김군부 지사와 전월순 여사를 따라서 대전으로 내려와 터전을 잡았죠. 대전고를 졸업했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 때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하다 투옥된 원조 운동권입니다. 김원웅의 철새 정치 인생, 대학 졸업 후인 1972년에 시작되죠. 박정희 정권에 저항했던 운동권 출신인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여당인 공화당 사무처 공채 7기로 당뇨 생활을 시작합니다. 79년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을 창당을 하죠. 김원웅은 민정당으로 옮겨서 조직국, 청년국에서 일을 합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을 하죠. 김원웅은 민자당을 탈당해서 이기택 총재의 꼬마 민주당으로 옮깁니다. 1992년 야당 바람이 불 때 대전에 출마해서 여당인 민자당 후보를 꺾고 14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죠. 그때 나이가 48입니다. 96년 15대 재선은 낙선합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민주당계 정치 야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1997년 돌연 한나라당 창당에 뛰어듭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이 된 지 2년 만인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탈당을 해서 개혁국민정당이란 야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돕죠. 김원웅은 이듬해 자기가 창당한 개혁국민정당을 탈당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열린우리당으로 옮겨서 입당합니다. 17대 여루당 시절은 김원웅 의원의 전성기였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맡고 윤리특위위원장도 지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도전을 했다가 크게 패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뒤에 재야를 떠돌던 김원웅은 2015년 남북 통일 모임인 민주통일정치포럼이라는 걸 창립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 3월 광복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당시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운동권으로 시작해서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이회창의 한나라당, 노무현의 여루당을 거쳐서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졌으니 왜 원조 철새 운동권 정치인이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을 앞세운 민주당 내 극렬 반일주의 의원들이 청산해야 할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3명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6.25 전쟁 영웅 백선엽. 그럼 김원웅 광복회장을 포함해서 자칭 민족주의자들이 비민족주의자들인 이들 3인을 어떻게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거냐. 친일 청산을 위한 이들의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이겁니다. 첫째, 친일파가 작곡한 애국가를 계속 불러야 하나? 둘째, 친일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현실을 계속 방치해야 하나? 이겁니다. 애국가는 친일가다. 이 주장에 대한 해석은 역사학자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야 할 듯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의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장, 국립묘지 친일파 파묘. 이건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운을 띄운 거라고 봐야죠. 민주당 의원들이 올쏘올쏘 하면서 추임새를 넣고 있고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친일 청산, 이 이슈가 판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예고편인 겁니다. 그런데 친일파 파묘 논쟁,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허구 헛날 주장해오던 이 친일 청산 이슈가 지금 이 시점에 또 등장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란, 10수년 만에 물난리 피해,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 무력화 시도, 온갖 악재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낙차가 커졌습니다. 청와대 인적 쇄신 카드는 스스로 채운 1주택자 올가미에 걸려서 국민적 불신과 조롱만 커졌습니다. 뭔가 반전의 카드가 필요한데 광복절을 맞아서 친일 청산 프레임을 또다시 가동시키는 거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왜? 범여권 입장에선 국립묘지 친일파 파묘법은 국민 찬성 여론이 더 많을 거란 계산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난해 조국의 죽창가로 시작된 반일 프레임 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과 지소미아 종로로 이어지면서 범여권의 극일 메시지하고 대통령이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호로 귀결이 됐죠. 대일, 대미 외교는 유례 없이 나빠졌지만 국내 정치적으론 속된 표현으로 재미 좀 봤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절반을
반일 프레임, 친일 청산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지난 4월 총선에 큰 도움이 됐듯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년 대선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정치적 학습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인 통합당 큰 반향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즉각 반발은 했습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을 망나니 짓이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제향군인회도 성명서를 내고 김원웅 회장은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서 사퇴와 사과를 요구를 했죠. 가장 강력 반발한 야권 인사는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제주도 광복절 행사장에서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 대독이 나오니까 원희룡 지사는 준비했던 자기의 원고를 치우고 즉석 연설로 반박했습니다.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을 편가르는 시각이다.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제주도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원 지사가 이런 결기를 보이기는 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이 원 지사를 향해서 왜 친일을 옹호하느냐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글을 올렸습니다. 친일 파묘법을 국민 편가르기라며 반대하는 이들이 이 나라 주요 정치 세력의 하나인 모습에 부끄러움을 더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민주당이 친일 청산 프레임을 얼마나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민주당은 내친 김에 친일파 파묘법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미 11일에 법이 발의가 됐고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8월 임시국회 열리면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말 그대로 친일 프레임입니다. 운동권 집권 세력이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친일, 반일 프레임 말입니다. 윤미향과 정의연에게 국민성금 걷어서 다 어디에 썼냐고 물으니까 이용수 할머니를 친일파로 몰아세웠습니다. 조국 사태 때 위선과 이중잣대를 지적했더니 언론과 검찰의 일제 잔재와 토착 왜구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죽창가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친일파로 몰아서 언론인의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 속에 실제 친일, 반일, 항일이 존재했다는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현 운동권 집권 세력이 앞세우는 친일 프레임, 토착 왜구 프레임이 과연 옳은 거냐? 국민을 갈라치는 수단으로서의 친일 프레임, 이제 그 프레임 자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걸 국민께 여쭤보는 겁니다. 한일 합방이라는 민족적 비극 상황에서 친일은 나쁜 겁니다. 반일은 당연한 겁니다. 항일은 칭송하고 역사적으로 기려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친일한 사람은 나쁘고 반일한 사람은 당연한 거고 항일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을 친일파, 반일파, 항일파로 갈라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친일 프레임은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2020년 현 대한민국에는 친일파도 토착 왜구도 없습니다. 친일 프레임, 토착 왜구 프레임만 존재하는 겁니다. 역사를 역사의 잣대로 보지 않고 정치와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니 왜곡된 프레임만 남는다. 이런 주장 저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은 친일파다, 박정희는 친일파다,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다. 그래서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야 된다. 이 주장이 있고 김원봉은 항일 투사였으니 남한 정부 훈장 추서를 적극 검토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주장들은 국민과 역사학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 범국가적 주제라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집권 운동권 세력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안이다. 이 주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면서 오늘의 원일이 TV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